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로보택시는 그동안 우리가 기대해온 테슬라의 기술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예상외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기존 자동차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대와 페달을 완전히 없앴죠. 차량 내부는 훨씬 넓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제거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전 플러그도 사라지고 무선 충전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디자인 철학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인치에 가까운 대형 디스플레이가 차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물리적 버튼이나 센터 콘솔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어 손잡이도 없었어요. 로보택시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주행을 시작하면 차량은 매우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주행 중에 승객은 운전 대신 디스플레이로 영화나 다른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시트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히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1등석과 같이 누워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옵티머스였습니다. 행사장에서 옵티머스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죠. 사진 요청에 피스를 하거나 음료를 직접 따라주는 모습도 보여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손가락 움직임이 이전 모델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가락 움직임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DOF라는 수치가 있는데, 기존 11에서 2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 자유도가 27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거의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분명 멋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보여주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더 구체적인 수익 모델과 명확한 재정 계획을 원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그런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등의 월가 아이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들은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번 이벤트는 그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쇼케이스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준 거죠. 시장은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이 미래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에 대해서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FSD와 기술의 변화,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발표 내용에 전반적으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군중에 섞여 대화를 하는 옵티머스의 발전은 매우 인상적이고 사이버캡의 디자인도 이상적이었지만 사업 계획과 성능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단기적인 기회를 나타내는 업데이트가 없었다면서 테슬라는 내년 상반기 생산 예정인 모델 2와 같은 저가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고 FSD 진행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업데이트나 시스템 개선을 반영하는 데이터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퍼 샌들러는 로보택시 이벤트 이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몇 주간 주식 매도세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레스트 리서치는 테슬라가 제시한 기간 내에 3만 달러의 가격으로 신차를 출시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3만 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외부 보조금 없이 테슬라가 적자를 내지 않는 한 10년 안에 그 가격에 가깝게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단기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디테일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을 낼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은 얼마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투자금이나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알고 싶었던 거죠. 가령 처음 로보택시 개념이 나왔을 때는 테슬라 오너들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량 공유 기능을 켜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 테슬라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돈을 벌어올 것으로 생각했었죠. 이번 로보택시 발표에서 나온 사이버캡만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된다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이 사이버캡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테슬라가 직접 이 차량 공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그에 따른 매출 계획 등의 세부 내용이 없었다는 평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테슬라 로보택시와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